안녕하세요. 페이지를 이용한 전자CAD 강의를 맡은 홍승표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전자CAD 기능사 문제를 보고 헤러더와 PCB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헤러더를 그릴 때 로직에서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은 ORCAD에서 그린 도면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파일에서 임포트로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버전이 낮습니다. ORCAD 10.5까지만 불러올 수 있고요. 그 상위 버전은 멘토그래픽 SDD 폴더 보시면은 심벌 앤드 스키매틱 트랜슬레이터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기존의 ORCAD 캡처에서 그린 회로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ORCAD 캡처 버전은 16.2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 버전은 인식이 안 됩니다. 프로텔도 할 수 있고요. 피캐드, 캐드스타 등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애드해서 메인을 불러오면 되고요. 행선지를 정하는 거죠. 예, 어느 쪽 D 폴더에 D의 테스트 폴더에다가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핑은 PCB 풋프린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PCB 데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데이터 29개의 에러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요. 네임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에러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테스트 메인 스키매틱 오픈. 네, 정상적으로 불러왔고요. 이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 구성에서 보시면은 툴바들이 있는데요. 셀렉션 툴바, 그러니까 필터에 관련된 툴바입니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에디팅 툴바가 있고요. 또 와이어를 연결할 때에는 에드 커넥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F2를 보통 눌러갖고 단축키를 이용하고서 많이 사용하고요. F2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을 지울 때는 딜리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딜리트. 단 요 와이어 선에서 하나만 클릭해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무브 이동하는 거죠. 부품을 이동할 때 많이들 사용할 거고요. 그냥 이동해도 됩니다. 클릭해서 아니 버튼을 누르셔서 체크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복사입니다. 클릭하셔갖고 한번 누르시면은 카피가 됩니다. 이거는 델리트, X는 델리트, 델리트. 파트를 추가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맥스 232를 추가해 볼까요? 네. 맥스 232 아스트리크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커먼은 없죠? 커먼 없기 때문에 올 파트, 올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다시 어플리를 선택하시면은 MISC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네요. 그죠? 라이브러리 맥스 232를 애드 하겠습니다. 그런데 ORCAD에서 그린 도면하고 실제 저희 페이지에서 사용된 라이브러리하고는 외형이 좀 틀립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전원부가 여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전원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퍼티를 선택합니다. 시그널 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15와 16번에 대한 시그널 네임이 있는데 이것을 네트 이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라운드는 돼 있고
플러스 5V이면 플러스 5V로 바꿔주시면은 됩니다. 요 기능은 레퍼런스 네임 번호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J3와 J2를 바꿀 때 클릭을 두 개를 하시면요, 두 개가 번호가 바뀝니다. 수화 핀은 핀과 핀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핀을 두 개 클릭하시면은 핀이 바뀝니다. 애드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버스나 어드레스 버스가 있는 경우에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따로 없고 키와 램프가 있습니다. 키를 한번 묶어서 버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만들어서 더블클릭, 속성을 넣습니다. 키였으니까 키로 KEY 가로 열고 어디서 어디까지 4개였으니까 1부터 4개까지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셔갖고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되고요. 교환 마찬가지로 이거 클릭해서 드래그 확인, 드래그 확인. 오역캐스트에서는 엔트리를 넣어서 이걸 넣었었는데요. 여기서 그냥 와이어만 연결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네트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램프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까? 램프 1. 네, 오, 경고가 뜨죠? 네, 연결이 안 되고요. 이것을 IO로 믹스 방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믹스 애드 하셔서 네임을 키 1부터 4 애드 램프 1부터 4 버스 네임은 IO 버스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램프 1 오케이. 이제 연결이 되죠? 네. 램프도 같이 버스 라인 한 개의 버스 라인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스에 관련된 메뉴들인데요. 이건 신규로 만들 때 수정할 때 사용되겠죠. 이것은 바로 수정이 안 되니까 스플릿으로 추가를 합니다. 이 AB라고 써 있는 것은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제가 데이트 태그 뭐 램프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크 이름을 제가 따로 놓으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 다음에 위치가 되는데 위치는 뭐 설정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좀 작으시면은 사이즈를 키우시고요. 위치는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2D 라인은 정기적 신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 정보가 없기 때문에 PCB로는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같은 걸 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 2D 라인도 있네요. 2D 라인 수정할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A하고 B라고 써 있는 것은 컴바인하고 언컴바인, 묶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반드시 라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텍스트만으로 따로 컴바인이 안 엮이고요. 같이 라인하고 텍스트가 있으면 컴바인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F용지에 CT를 만들 때 사용됐던 방식이죠. 그래서 컴바인을 묶었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애드 필드는 시트의 표제란에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네임 보시면은 네임, 사이즈, 넘버, 그 다음에 파일
이름까지 이렇게 정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파일 네임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또는 사이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셋업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업에는 시트, 폰트, 디자인 룰 등이 있는데요. 네, 시트는 저희가 도면을 여러 개 추가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페이지 1, 페이지 2가 있는데요. 두 개의 도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시트에 페이지 1, 페이지 2가 있고요. 여기서 수정이 안 되네요. 선되고 셋업에서 시트 이름을 메인, 서브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폰트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폰트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디자인룰. 디자인룰은 하드웨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PCB를 작업할 때 미리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여기서 기능을 넣어둔 것 같아요. 클리어런스, 라우팅, 뭐 하이스피드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밀 단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되니까 미터 리릭을 바꾸시고요. 디폴트 클리어런스 미터 리릭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와이어로 연결할 때 선을 트레이스를 한다고 그래요. 트레이스 선을 두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런 의미인데요. 기본 트레이스 두께는 0.2mm로 하겠습니다. 0.2mm를 하고 맥시멈은 리커먼드보다 커야 되니까 2mm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은 클리어런스는 선과 선의 트레이스니까 트레이스와 트레이스, 선과 선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0.2mm로 일반적으로 선을 연결할 때 PCB에서 선을 연결할 때 간격을 좁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거나 좀 크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2mm면 0.2mm 간격을 띄우고서 선을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와 간격이 있고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는 트레이스를 진행할 때 탑면과 버튼면에 연결할 때 구멍을 뚫는 것을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홀을 뚫는다 그러는데 그 홀과 홀 간격 또는 홀과 선의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패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SMT 할 때 납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패드라고 그러는데요. 비하 사이, 와이어 사이 등을 간격을 설정합니다. SMD는 SMD 부품에 대한 패드일 거고요. 네. 텍스트 실크 스크린에 대한 텍스트는 아닐 거고요. 네, 탑면이나 버튼면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격을 조정합니다. 카파는 저희가 보통 탑면이나 버튼면에 카파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라운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카파와 트레이스, 비와 패드 등의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는 저희가 보드 외곽 라인을 만들 때 보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간격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은 드릴 홀을 의미하는 건데요. 보통 비하 홀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홀 간격을 의미하는데 이미지로 또 홀도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정의고요. 네트
저희가 그린 부품에 대한 각각의 네트별로도 각각 클리어런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설정할 때 두께를 0.5로 한다든지 0.5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네트에 관련돼서 클리어런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디파인, 레이어 디파인은 PCB를 만들 때 단면이나 또는 양면 또는 4층 기판 등 기판에 관련된 정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면 기판으로 좀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를 추가를 하시려면은 모디파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은 탑면이니까 이걸 4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디파이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 4층 오케이 누르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두 번째 거를 네 번째 거로 바꾸겠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요 맨 윗과 아래입니다. 중간에는 부품을 삽입할 수는 없는 공간입니다. 캠 플랜이라 있는데 어사인 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캠 플랜에 어사인 네트. 위와 같은 경우는 중간 영역에 전원 그라운드를 넣을 경우 많이 발생되는데요. 네, 아예 그라운드를 넣겠다. 애드. 네, 그라운드를 요청해 넣겠다.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캠플랜 어사인 네트를 플러스 오브트를 넣겠다. 애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워링 경고를 띄울 때 사용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룰을 정의했는데 안 됐으면은 이제 경고를 띄울 겁니다. 20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20층까지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할 것은 양면 기판이니까 다시 양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4층을 모디파이해서 2층으로 바꾸겠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지금 레이어 설정한 것들은요 회로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회로도를 다 그린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셔서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페어 ECU가 있는데요. 여기서 컴페어 디자인 룰을 체크하시면은 조금 전에 설정한 디자인 룰이 PCB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컬러가 있는데요. 현재 색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화면이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눈이 부시다 싶으면은 색상을 좀 회색으로. 페이지 로직에서는 설정하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에는 파트 에디터가 있고요. 부품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부품을 수정할 때 파트 에디터로 사용도 하지만은 파일의 라이브러리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수정을 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프롬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저는 사용해 보진 않는데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컴페어 이슈가 있고요. 이거는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건데요. 도면을 이전 도면과 현재 그린 도면하고 헤러더하고 비교할 때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레이아웃 네트 리스트가 있네요. 네. 이 기능은 출력 포맷이 버전을 낮은 버전으로 PCB 레이아웃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9.5인데 낮은 버전을 사용할 때 설정해서 컨버팅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것은 PCB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 라우터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자동으로 배선하는 기능들이고요. 이것은 PCB를 만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ECO2 PCB 해보겠습니다.
프린트가 나오고 이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부품이 몇 개 안 올라왔네요. 라이브러리가 지금 풋프린터와 PCB 데칼이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부품이 다 안 올라와 있습니다. 도큐멘트는 PCB 디폴트 PCB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건 명칭을 바꾸시면은 새로운 이름으로 일 것입니다. 지금 이슈 네임은 네트하고 파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같이 넘어가게 될 거고요. 메뉴 중에 파일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미레이트 PDF 같은 경우는 세이브 PDF로 출력할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화이트 바탕에 화이트 백그라운드 바탕에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플로터 같은 경우는 요즘은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예전에는 플로터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펜 플로터라는 것도 있었었고, 펜을 갈아서 펜이 움직이면서 도면을 그리는 장치입니다.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부품을 헤로드를 그리고 나서 헤로드에 대한 정보, 부품 파트명과 아니면 메이커 또는 부품의 밸류 값 등을 출력하게 됩니다. 일단 빌 오브 매트리얼스에서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원하는 필드와 파트를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애드 하셔서 다른 값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트패드로 출력된 문서인데요. 아이템과 수량, 레퍼런스 명과 파트 네임 등 세퍼레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리포트 셋업에서 포맷에서 세퍼레이터를 다른 것으로 탭이나 컬럼, 컴마 등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출력 포맷은 텍스트 파일로 설정되어 있었고요. 워드 포맷으로 할 수도 있고 클립보드 뷰 이런 형태로 출력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접 수정한 다음에 출력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것을 출력하시려면은 OK 누르시고 이렇게 이것을 저장합니다. 파일 저장해서 보통 엑셀로 많이들 저장하시는데요. 세이브 하신 다음에 엑셀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든 파일 필 오브 매트리얼스를 선택하시고 텍스트가 특정한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탭은 아니고요. 기타로 원화 표시가 있습니다. 엔터 위에 그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르시고 원화 표시되어 있는 것을 누르시면요. 되고요. 다음 마침 그러면은 필드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전에 부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고 생성을 하거나 수정할 때 또는 지울 때 등등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린트는 일반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